뉴욕 한인봉사센터가 베이사이드 KCS 커뮤니티 센터 내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뉴욕주 정부 예산 200만 달러를 확보했습니다. 연방정부가 뉴욕을 포함 민주당 장악 주정부들에 대해 저소득층 식품 지원 프로그램 지원 중단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더 나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권을 이전하며 이 기간 동안 민원실 운영이 잠시 중단됩니다. 펜스테이션에서 열차 안에서 잠든 노숙자에게 불을 질러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가 베이사이드 KCS 커뮤니티 센터 내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뉴욕주 정부 예산 200만 달러를 확보했습니다. KCS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존 리우 뉴욕주 상원 의원의 지원으로 수건 사업이었던 본관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김명미 KCS 회장은 커뮤니티 센터 지하 공간은 계단만 설치돼 있는 등 장애인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이동 제한이 있는 주민에게는 사실상 접근이 막혀 있었다며 앞으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 각종 성인 교육, 커뮤니티 행사 등을 확대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세니터 존 리우께서 제가 2년 동안 계속해서 부탁을 드렸던 일이긴 한데요. 사실은 부탁한다고 다 들어주진 않으셨을 거예요. 커뮤니티 시니어들, 커뮤니티 멤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공간이 밑에 또 있습니다. KCS가 이제 한인 사회에 그저 말로만 랜드마크가 아닌 이 빌딩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저희 KCS는 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이곳에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엘리베이터 설치 예산 확보에 힘써준 존 리우 뉴욕주 상원 의원은 신규 엘리베이터 설치로 시설 현대화를 이루고 지역 주민들에게 문을 활짝 여는 커뮤니티 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an organization that I've worked with for 25 years, and I've seen KCS continue to grow as well as the Korean community at large, and now KCS serves the Korean community and so much more. And we clearly need to upgrade this very good location. And I appreciate all the thanks, but honestly, it's not my money. This is the taxpayers' money. This is the community's money. It's just my job to make sure that we get our fair share, and that's exactly what the $2 million for this elevator is. It's our fair share. 커뮤니티 센터 1층과 지하 공간을 연결하게 되는 엘리베이터는 현재 건물에 접한 별도의 탑승 공간 증축을 통해 설치됩니다. 연방정부가 뉴욕을 포함 민주당 장악 주정부들에 대해 저소득층 식품 지원 프로그램 지원 중단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수혜자 명단과 이민 신분 등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방정부는 부정 및 중복 수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급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22개 주에 대해 다음 주부터 스냅 지원을 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체 50개 주 가운데 자료 제출을 완료한 주는 28곳이며 미제출 주는 22곳입니다. 민주당 출신 주지사가 있는 주 대부분이 자료 제출을 거부했으며 민주당 주 가운데 제출을 마친 곳은 노스캐롤라이나 한 곳뿐입니다. 전문가들은 행정부의 조치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월 정부 제출 요구에 반발한 22개 주와 워싱턴 DC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해당 자료 수집을 일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지난주 각 주에 서한을 보내 자료 제출을 재차 요구했으며 답변 기한을 오는 8일로 제시했습니다. 정보 제출에 협조한 주정부들의 자료를 살펴보니 18만 6천 명의 사망자가 스냅 급여를 받고 있고 중복 수령자는 50만 명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구체적 근거와 금액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더 나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권을 이전하며 이 기간 동안 민원실 운영이 잠시 중단됩니다. 총영사관은 2일 12월 중순부터 말까지 본관을 현재 건물과 마주한 새 사무실로 옮기고 내년 1월부터 공식 업무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관 이전 작업으로 인해 민원실은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문을 닫습니다. 총영사관은 이전 일정과 현장 상황에 따라 업무 중단 기간 전후로 하루 정도 추가로 민원 접수가 어려울 수 있다며 긴급한 업무는 크리스마스 이전 또는 내년 1월 5일 이후 방문해 줄 것을 안내했습니다. 새 공관은 1947년에 지어진 22층 건물로 기존 건물 소유주인 한국무역협회가 대규모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올해 말까지 현 공간을 비워야 해 이전이 결정됐습니다. 이상호 총영사 대리는 기존 민원실은 6층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졌지만 새 공관은 1, 2층에 민원 공간이 마련돼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보다 편안하고 효율적인 민원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펜스테이션에서 열차 안에서 잠든 노숙자에게 불을 질러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를 공개 수배하고 있습니다. NYPD에 따르면 사건은 1일 새벽 3시쯤 미드타운 34번가 펜스테이션에 정차 중이던 북행 3번 열차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당시 56세 남성 피해자는 열차 안에서 잠들어 있었고 정차 중 문이 열렸을 때 한 남성이 열차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에 불을 붙인 뒤 곧바로 플랫폼으로 걸어나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의자는 이후 다시 북행 3번 열차를 타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지만 경찰은 그 열차가 피해자가 타고 있던 동일 열차인지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리에 심각한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마지막으로 목격된 용의자가 회색 재킷에 검은 모자, 검은 바지와 부츠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검은 배낭을 메고 있었다고 인상착 의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브루클린 F열차 안에서 노숙자 데브리나 카와미 불에 타 숨진 사건 이후 거의 1년 만에 발생해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NYPD는 용의자를 공개 수배하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다음 달 메트로카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가운데 제노 리버 MTA 회장이 뉴욕시 버스 무임승차 시대가 막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노 리버 MTA 회장은 뉴욕 로스쿨 행사에서 다음 달부터 메트로카드가 완전 퇴출되고 요금 지불 방식의 옴니로 완전 전환되면 누가 요금을 냈는지 훨씬 명확해진다며 뉴욕시 대중교통 무임승차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단속 방식도 유럽식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단속 요원들은 승객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나 옴니카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요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단속 강화의 핵심 대상은 요금 회피율이 특히 높은 셀렉트 버스 서비스 노선입니다. MTA는 이 노선 승객의 절반 이상이 요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리버 회장은 무임승차는 매년 7억 달러 이상 손실을 가져오는 MTA의 존립 위협이라며 내년엔 반드시 상황을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계획은 버스 요금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의 취임과도 시기가 맞물리며 제노 리버 MTA 회장은 요금 폐지는 현실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코로나19 당시 6개월간 시행된 무료 버스 정책이 지금의 높은 무임승차율을 만들어냈다며 한번 뒷문승차를 허용하고 요금을 받지 않겠다고 말한 뒤로 되돌리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뉴욕주가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 약 7,000명을 대거 석방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1일 국토안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토드 라이언스 ICE 국장이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ICE의 구금 결정을 존중하고 뉴욕주에서 범죄 경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를 임의로 풀어주는 일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1월 20일 이후 뉴욕주에서 석방된 범죄 이력 불체자는 총 6,947명에 달합니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는 살인, 폭행, 절도, 강도, 마약 범죄, 무기 소지 및 사용, 성범죄 등 중범죄가 대다수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안보부는 현재 뉴욕주 관할 구치시설에는 7,113명의 외국인이 수감돼 있으며 이 가운데 범죄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당수를 주정부 권한으로 풀어줘선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해당 범죄 불체자들을 ICE로 신병 인도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뉴욕주의 피난처 도시법에 따르면 뉴욕주와 뉴욕시의 법집행기관은 연방이민당국과의 협력을 제한받으며 유죄 판결자라 하더라도 사법영장이 없는 경우 뉴욕시경이 ICE와 협력할 수 없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뉴욕주의 피난처 정책이 위험한 범죄자들을 다시 거리로 내보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국토안보부는 일부 석방된 불체자의 신원과 범죄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 ICE가 뉴욕시에서 체포한 인원은 917명으로 2024년 한 해 동안 뉴욕시에서 체포된 범죄자 560명을 이미 크게 넘어선 수치입니다. 뉴욕주가 올 가을 학기부터 전면 시행한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정책이 뚜렷한 개선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일 캐시 호컬 주지사실이 공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정책 시행 후 주전역 대부분의 학교에서 수업 참여도와 교사들의 수업 효율성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학교의 83%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가 눈에 띄게 높아졌다고 답했습니다. 한 교직자는 학생들이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을 보지 않고 서로 대화를 나누며 토론에 참여하는 모습이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교사들의 수업 효율성도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학교의 75%가 학생들이 문학 수업에서 더 깊이 있는 반응을 보이고 단순 요약 대신 텍스트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해석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이 올 가을 학기 들어 처음 시행된 점을 고려하면 응답 학교의 92%는 정책 전환이 예상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졌다고 답했으며 한 학교장은 지역사회와 학부모들의 협조가 높아 큰 혼란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번 조사 결과는 학생들이 앞으로 이룰 성공을 엿볼 수 있게 해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주는 올해 가을부터 모든 학군에 스마트폰 사용 금지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정책에 따라 K-12 학교에서는 별도의 허가가 없는 한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가능한 개인기기 사용이 금지되며 수업 시간은 물론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 등 등교부터 하교까지 제한이 이어집니다. 연방 상원에서 미국 시민권자의 이중국적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이 같은 정책이 미주 한인들에게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지난 1일 버니 모레노 연방 상원의원은 미국 시민이 외국 국적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배타적 시민권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시민이 다른 나라 국적을 보유할 경우 1년 내에 반드시 하나를 포기하도록 요구하며 기한 내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레노 의원은 외국 국적 유지가 충성심이 분열과 국가 이해관계 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 시민이 되고자 한다면 오직 미국만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법안이 실제로 통과될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집단 중 하나는 한인 복수국적자들입니다. 한국은 현행 국적법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65세 이상 재외동포에 대해 일정 조건 아래 복수국적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을 갖고 있고 출생지가 미국과 같은 속지주의 국가일 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양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이중국적을 금지하게 되면 이들은 결국 미국 시민권을 유지할 것인지 한국 국적을 유지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입국 금지 대상의 19개국 출신 이민자들이 제출한 각종 이민 신청의 처리를 중단했습니다. 이란, 예멘,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콩고공화국,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하이티,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등 12개국이 미국 입국 금지 대상국으로 지정됐고 부룬디, 쿠바, 라오스, 시에라리온,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베네수엘라 등 7개국은 부분 제한국에 올랐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이민국의 공보 담당자인 매슈 트럭에서는 29개국 출신 이민자들의 이민 신청 처리가 중단됐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최고 중에 최고인 사람들만이 우리의 시민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시민권은 특권이지 권리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중단 조치는 영주권 신청과 귀화 신청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이민 신청 절차에 적용됐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시민권 취득자들을 위한 선서 및 귀환식이나 영주권 취득을 위한 심사관 면접 등이 아무런 설명 없이 취소됐고 후속 조치도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USCIS는 이달 1일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모든 외국인이 가능한 최대 수준으로 검증되고 걸러질 때까지는 어떠한 조치든 내려질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런 방침에 따라 망명 신청을 해놓은 150만 명과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망명 허가를 받았던 5만여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약 5시간 동안 소셜미디어에 160건의 게시글을 쏟아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오후 7시 9분부터 11시 57분까지 자신이 설립한 SNS 트루스 소셜에서
160개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게시물 상당수는 자신의 반대파를 겨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마크 켈리 연방상원 의원을 향해 잘못된 행동을 했고 그들도 알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켈리 상원 의원은 자신을 포함한 6명의 야당 의원들과 앞서 군인들을 향해 트럼프 대통령이 내리는 불법적 명령을 거부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층의 결속을 노린 듯 보수 성향 매체 폭스뉴스나 논객 베니 존슨, 극우 성향의 음모론자 알렉스 존스 등 우파 색채가 뚜렷한 인사들의 콘텐츠도 공유했습니다. 자화자 찬성 게시물도 많았습니다. 바이런 도널즈 연방 하원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을 치켜 세우는 영상이 2번이나 게시됐습니다. 역대 최고의 대통령이라는 댓글도 포함됐습니다. 게시물은 한때 1분에 1개 이상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날 보여준 속도와 규모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SNS상에서 보여줬던 광폭 행보와도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자정께 SNS 활동을 잠시 멈춘 트럼프 대통령은 아침 일찍부터 또다시 조지아주 주지사 선거와 테네시주 하원의원 선거에서의 공화당 지지를 촉구하며 SNS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걸그룹 르세라핌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의 극중 걸그룹 헌트릭스를 노래한 이제, 오드리 누나, 레이아미가 최대 규모의 새해맞이 라이브쇼에 출연합니다. 디클라크스 뉴 이어스 로킹 이브 위드 라이언 시크레스트 2026 프로그램 측은 2일 공식 SNS를 통해 올해 출연진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뉴 이어스 로킹 이브는 매년 12월 31일부터 1월 1일까지 전파를 타는 대표적인 새해맞이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르세라핌과 이제, 오드리 누나, 레이아미를 비롯해 머라이어 캐리, 포스트 말론, 채플론 등 쟁쟁한 팝스타가 출연합니다. 르세라핌은 맨해튼 타임스 스퀘어에서 미니 4집 타이틀곡 크레이지와 싱글 1집 타이틀곡 스파게티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공연은 31일 저녁 8시부터 1일 새벽까지 이어집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에 6개월 및 9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담은 시니어 생활 가이드북을 출판하며 해당 기념식을 오는 12일 포트리에 위치한 더블트리 호텔에서 개최합니다. 지난 2일 백악관에서 주재한 강요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연준 의장을 내년 초에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비만 치료제인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 계열의 약물을 공식 권고하는 지침을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그동안 비만이 만성질환과 조기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전 세계 19억 명 이상의 인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입니다.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프라다가 경쟁사인 베르사체를 13억 7,500만 달러에 공식적으로 인수를 완료하며 더 넓어진 고객층과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확보하며 자사의 경쟁성을 강화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 경제를 2025년 1.0% 성장 이후 2026년과 2027년 모두 2.1% 성장률 수준으로 전망했으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25년 2.0%, 2026년 1.8%, 2027년 2.0%로 예상했습니다. 12월 31일 새해 전야 행사의 일환으로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서 열기로 예정된 콘서트가 대규모 인파 운집의 우려와 함께 안전상의 이유로 취소됐으며 새해맞이 불꽃놀이는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파리시가 발표했습니다. 딜로이트사가 성인 4,200명을 조사한 결과 X세대는 소비력이 높아 쇼핑에 나서는 반면 Z세대는 높은 물가와 취업난으로 인해 식사 걱정을 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지아주에 본점을 두고 있는 한인은행 메트로시티은행과 퍼스트 IC은행의 인수합병이 완료되면서 메트로시티은행은 뱅크 오브 호프와 한미은행을 뒤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한인은행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오전에는 흐리고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2도, 최저 기온은 22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3분, 해 지는 시간은 4시 28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12월 3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